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지정학적인 변수와 거시경제 변수를 중심으로 해서 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 시그널들도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도 악재와 호재가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전반적으로는 상승 추세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모양새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황 영상에서도 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주요 이슈들과 더불어서 비트코인 방향성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상황들은 외부적인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거시경제 변수와 지정학적인 이슈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먼저 거시경제 변수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좀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글로벌 채권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상승의 추세들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이후로 두 달 만에 4% 위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9월 고용 증가폭이 시장 예측치를 크게 뛰어넘으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반영된 영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패드워치 상으로 봤을 때도 금리를 다음 달 FOMC 미팅에서 베이비컷, 즉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가장 많은 예측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결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국제유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 원유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제유가도 계속해서 상승의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가격이 8월 말 이후로 최고치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들은 급등한 국채 수익률과 원유 가격, 그리고 지정학적인 위기 등에서 불안감을 드러내면서 미 3대 지수도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인시어스에서 매주마다 제공하는 주간 자금 흐름 보고서를 살펴보면은 지난주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서 총 1.47억 달러가 순유출이 되면서 3주 만에 순유출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자산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굉장히 많은 유출이 있었고 솔라나의 경우는 오히려 순유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봤을 때도 미국에서 가장 많은 유출이 일어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캐나다나 스위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순유입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 시점에서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11월 초에 있는 대선의 어떤 결과들인데요. 지금 대선 국면이 해리스가 더 우위로 전환을 했다가 폴리마켓 결과에서는 다시 트럼프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트럼프가 53.2%, 해리스가 46.1%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당선에 베팅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설문조사들을 살펴보면은 여전히 해리스 가 소폭 우위에 있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 CEO가 폴리마켓 결과가 더 공신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본인의 돈을 직접 베팅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도 비트코인의 상승폭에서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 물량에 대한 매각 여부도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의 이 실현 총액의 순 포지션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보유자들의 자본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장기 보유자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장기 보유자가 소유한 모든 코인의 가치를 합산한 이 실현 총액이 최근 19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로 60억 달러 정도 감소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장기 보유자가 수익을 실현하거나 매수 포지션을 청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단기 보유자가 소유한 코인을 포함하는 이 동등한 지표 같은 경우는 거의 같은 양만큼 지금 증가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단기 보유자들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거나 매수 포지션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죠. 그만큼 장기 보유자들이 줄어들고 단기 보유자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더 상승세의 어떤 추세들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활동적인 비트코인 고래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에 고래 지갑의 마지막 활동을 다룬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이 활동적인 고래들의 총 잔액이 26만 7천 BTC에 달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9월 초순과 대비를 했을 때는 7만 5천 개 정도가 증가한 물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활동적인 고래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 물량을 여전히 늘려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스위스 블록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성장대 유동성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은 지난주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조정세를 일시적으로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은 이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꾸준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성장성과 유동성 지표가 모두 다 상승의 추세를 이어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스위스 블록에서는 최근에 긍정적인 가격 움직임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성장과 유동성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상승은 이제 막 시작됐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후에 다시 시장이 회복하는 움직임들을 살펴보면은 어떤 펀더멘탈적인 성장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반등에서 레버리지 사용도 크게 늘어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고위험 베팅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블랙락 ETF에 연결된 온체인 주소에서 256BTC가 인출이 되었는데 출시 이후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유출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전반적인 모멘텀 지표에서는 단기 상한선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 구간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웜 구간으로 진입을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추세들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분기 전망에 대한 어떤 이슈를 한번 살펴보면은 인투 더 크립토버스의 설립자인 벤자민 코헨이 유튜브를 통해서 올해는 비트코인이 알트코인보다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4분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200일 이평선이 위치하는 63에서 64K 구간에서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데 이 구간을 돌파하면 신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싱가포르 소재의 암호화폐 트레이딩 업체입니다. QCP 캐피털에 따르면은 옵션 트레이더들이 여전히 4분기 비트코인 강세를 점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월 만기 콜옵션 행사가가 75K와 95K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있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이 가격대까지 갈 가능성들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분기 강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등을 고려했을 때는 10월에도 비트코인 강세가 전망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시장에서 유동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가 전해졌는데요. 미국 법원이 드디어 FTX의 파산 계획을 승인을 했습니다. 파산 계획에 따라서 채권자 98%는 채권 가치의 118% 이상을 현금으로 받게 될 예정이다. 이렇게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판사는 FTX 거래소 토큰인 FTT의 가치는 0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면서 암호화폐 현물 분배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FTX 채권 상환과 관련된 이슈들이 전해지면서 FTT 토큰이 갑자기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였죠. 하지만 현물로는 분배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FTX가 챕터 11 파산 계획에 따라서 관리하는 자산의 100%를 채권자들에게 이제 반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160억 달러에 달하는데 하나로 환산했을 때는 21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 금액이 상환이 이루어지면은 다시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와서 유동성을 늘려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악재 소식도 함께 전해졌는데요. 미국 대법원이 다크웹 실크로드에서 압수한 6만 9천 개 이상의 이 비트코인의 소유권을 주장한 배틀본 인베스트먼트와 관련된 소송을 기각을 했습니다. 이 기업이 해당 물량에 대해서 본인들의 것이다 라고 권리를 매수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거기에 대해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기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결론이 나게 되면서 미국 정부가 43.8억 달러 가량의 이 비트코인을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즉 미국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을 판매하는데 어떤 큰 장애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번 선결 결과에 따라서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물량들을 매도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은 대선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지 못하도록 하겠다. 비트코인을 국가적인 전략자산으로 채택하겠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네, JP모건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들을 내놨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이 매년 10월에 상승세를 보였고 이 같은 옥토버 기대감이 실제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쳐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고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옵션 거래가 승인돼서 유동성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는데 즉각적인 가격 움직임보다는 펀더멘탈 강화 측면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CNBC 매드머니의 진행자인 짐 크레이머가 미국의 기술주에서 중국으로 유입되는 한머니 규모가 지금 암호화폐 분야에서 중국으로 유입되는 규모에 필적한 정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최근 중국 증권 시장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술주와 암호화폐 자금들이 중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 크레이머를 두고서 짐반꿀이라고 부르죠. 짐 크레이머 반대로 하면 꿀빤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짐 크레이머의 예측은 거의 대부분 틀린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주요 매체들도 아직 중국 증시와 기술주 암호화폐 간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중국 증시가 나타난 뒤에도 기술주와 암호화폐 분야 상승세는 여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CBD 지표상으로 파이어 차트에서는 60K에 있는 매수벽이 점차 옅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고래들의 움직임인데요. 자, 보시면은 갈색 고래가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매도세가 조금 더 가팔라지고 있는 움직임들입니다. 반면에 보라색 고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물량을 모으고 있는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고래도 다시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 구간에서는 약간 더 물량을 던져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물량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요 구간까지는 매집의 움직임들이 더 강세를 보였는데 요 구간부터는 전반적으로 전체 물량에서 매도세가 더 힘을 얻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이 갈색 고래의 매도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와 매입세가 언제 다시 유입이 될 것인가, 요 부분들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202평선을 지금 하회를 한 상황에서 지금 22평선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캡처 시점에서는 이 구간을 조금 더 22평선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또 확인해 보니까 약간 또 하회한 움직임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잘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를 가파르게 이어가려면은 202평선을 다시 돌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현재 202평선은 63.6K 정도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상승 돌파하는 것들을 첫 번째로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가격의 하방이 달력에서 하게 됐을 때는 52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60.6K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지금 22평선 62.3K가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인 61.9K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을 지켜내는 것이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RSI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다시 좀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하는 모습들인데요. 그럼에도 50보다 상단에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더 위에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산 히트맵 살펴보겠습니다. 청산 히트맵 같은 경우는 지금 62.5K에 있는 롱 포지션을 청산하고 나서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특정 포지션이 밀집된 구간은 나오지 않고 있고 전반적으로 넓게 퍼져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는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거시경제의 변화를 꼽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비롯된 10년물 국채금리 상승, 그리고 지정학적인 위기에 의해서 유가 상승 같은 요인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FTX 채권자 상황과 실크로드 재판 결과, 이런 것들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장기적으로 상승 관점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물가 관련된 지표를 주시해야 되죠. 현재 거시경제 흐름에서 이 물가 지표가 더 명확한 단서를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지표들 발표가 되면은 또 이 시황 영상을 통해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